안녕하세요. 19년차 건축 전문가로 아파트 7곳 1만 세대 공사 경험과 30곳 이상의 설계 및 시공 경험으로 다양한 건축 공사를 돕고 있는 HB건설 대표 김경용입니다. 오늘은 건축을 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물을 짓고 나면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건물을 짓고 나서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분들의 고민은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각 단계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다양한 세금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건축 과정에서 부과되는 주요 세금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도로점용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세금들은 각각의 명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처럼 건축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들은 각각의 명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세금 계산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세금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마련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축 공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건축주분들을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신축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축 건물의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중과세율은 일반 세율보다 높은 취득가액의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로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실거래가액이 15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을 고급주택이라 정의하며 이러한 고급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높아집니다. 특히 고급주택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포함된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과 주차장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총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복층형 구조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여기서 공용면적은 제외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의 2%가 가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축주가 공동주택, 임대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처음으로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가 50% 감면이 된다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또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의 10%로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의 경우 감면이 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거래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신축할 때에도 물건을 구입할 때와 동일하게 10%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별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때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는 건축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이며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각종 보증보험과 산재보험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주택을 시공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건축주에게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비와 재료비는 여전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인데요. 즉, 건축 비용 중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자재와 재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간 임대료가 4,800만원 이상인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데요. 이는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환급제도는 임대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따라서 건축주와 임대사업자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부가가치세 혜택과 의무를 잘 이해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및 환급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건축 및 임대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택과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기를 신청할 때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의 매입 금액은 최소 수백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지만 대부분 즉시 매도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건축허가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외의 비용으로는 면허세, 도로점용 부담금, 허가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의 내용만 알고 계셔도 신축 공사할 때 큰 걱정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계약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축 공사할 때 세금 부담 줄이는 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HB건설 대표 민경용이었습니다.